등단. 김태실. 까마득히 잊었던 이름이다. 나뭇잎 물든 가을 지인의 등단이 아니었다면 잊혀진 이름이다. 그 이름 한달음에 달려와 초심을 깨운다. 글을 쓰고 어느 정도 길을 찾았을 때 오는 등단. 막 돋아난 새순처럼 여리고 예쁜 시작이다. 진리의 세계로 향하는 사찰의 일주문처럼 글을 쓰고 살겠다는 결심의 문이다. 끝이 아닌 처음이다. 한 사람의 눈으로 바라본 세계가 옷을 입고 역사를 세우는 일. 나무가 나이테를 그리는 작업이다. 글을 먹고 글을 낳으며 살겠다는 약속이고 표징이다. 그 관문을 넘어서서 길을 잃는 이들이 있다. 등단은 봄이다. 이제 막 돋아난 여린 떡잎, 예쁘고 고운 연두다. 문인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글로 삶을 노래하는 일이다. 평생 이 길을 가자 했던 해맑은 문우들이 어느 순간 보이지 않는다. 삶의 고달픔이 안개같이 스멀거리며 그들을 감췄다. 미처 알지 못했던 폭풍우가 그들을 숨겼다. 글 쓰는 사람으로 살겠다던 약속은 파도처럼 부서져 달아났는가. 한국 역사 속에 이름을 남긴 선배 문인들의 견고한 성을 바라보며 꿈꾸던 문우들은 어디 갔을까. 성을 짓기 위한 초석, 짧은 봄날처럼 등단의 관문을 넘어선 그들은 어디서 신음하고 있을까. 격렬한 여름을 거치지 않고 존재하는 문인은 없다. 등단으로 출발해 고심해온 시간들은 하나씩 창작의 보석을 탄생시킨다. 봄을 거쳐왔으니 넓고 짙게 나뭇잎을 키워야 할 때다. 아직 초여름에 머물러 있는 새내기 문인은 멀고 먼 폭풍 몰아치는 밤을 알지 못한다. 장애물이 닥쳤을 때 엉거주춤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초여름쯤에서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있다. 삶이 허락하지 않은 길인가 보다라며 방향을 바꾼다.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남기고 떠나기도 한다. 그들은 어디에선가 문학나무를 그리워하며 마음 젖어 있을 것이다. 가슴에 찍힌 화인처럼 문학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등단은 벗어날 수 없는 천영의 길이다. 나뭇잎 다 떨군 겨울나무의 외로움을 견뎌야 한다. 때론 돌팔매에 찢기고 상처 입어 눈물 흘려야 하는 때도 있다. 그만두고 떠나자는 유혹이 오기도 한다. 스스로 좌절에 외면하고 가슴앓이 하는 시간들. 한 번 찍힌 화인은 벗어날 수 없어 괴롭기도 하다. 글 쓰는 문인으로 살겠다는 결심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떠나는 문우도 있다. 알게 모르게 겪는 가슴의 상처가 만든 결과이기도 하다. 절친한 친구가 마음을 털어놨다.
함께 글 공부하는 문우의 지적을 받아 마음의 갈등을 느끼고 있었다. 글이 2% 부족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농담처럼 내뱉은 상대의 한마디가 가슴에 남아 괴롭다는 것이다. 때가 되었다고, 이제 만나지 말자고, 만날 일이 없으면 괴로워할 일도 없겠다는 생각으로 문학의 길을 접으려 했다. 2%는 그녀의 발목을 잡은 듯 했다. 등단의 결심을 잊은 위기다. 누군가 주는 아픔조차도 수용하고 더욱 글쓰기에 매진해야만 깊고 맛있는 글이 탄생한다는 것을 모르는 흔들림이다. 조용한 상담자가 되어 폭풍의 길을 잘 걸어주길 바라며 그녀를 위해 촛불을 밝혔다. 역사학자 이덕일의 칼날 위의 역사에 보면 성공한 임금들은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은 반면 용렬한 군주들은 쓴소리하는 승지들을 싫어했다고 되어 있다. 친구는 문우의 말을 섭섭해하기보다 스스로를 돌아봤어야 한다. 한 그루 나무도 겨울 한파를 이겨내야만 풍성한 잎을 달고 열매를 맺듯 글 쓰는 이도 날아온 돌팔매를 소화해낼 줄 알아야 하는 것이다. 아프면 아플수록 2%의 우물을 찾아 헤매고 등단의 초심을 생각해야만 하는 것이다. 어느 날 그녀로부터 전화가 왔다. 묵묵히 한 길을 가겠다고 한다. 취향이 다르고 성격이 다른 사람의 집단에서 100% 인정받겠다는 욕심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다. 기도의 응답처럼 느껴져 감사했다. 등단은 막 돋아난 새잎이다. 여리고 여린 잎이 푸르러지고 굳건한 나무로 서야 하는 책임이 주어진다. 비바람 몰아치고 한파가 다가와도 등단의 초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 글 쓰는 일은 희망과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외로움과 고독도 녹여야 한다. 생의 길에서 문인으로 산다는 것은 얼마나 척박하고 아름다운가. 버려진 땅을 일구듯 갈고 닦아야 하는 글밭은 얼마나 소중한 유산인가.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고 한 고 박경리 선생처럼 버리고 갈 것만 남아 홀가분할 때까지 글 쓰는 사람으로 남아주길 기원했다. 지난 세월은 못 견디게 무섭고 고통스러웠지만 재미도 있었다는 황석영 작가같이 모든 글 쓰는 사람들은 그 길을 재미있게 걸을 수 있기를 빌어본다.